요즘 하루 1시간으로 월에 몇백 번다는 영상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하루 5분으로 12만원 버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블로그를 조금만 제대로 해보셨다면 이런 댓글이나 쪽지 받아보셨을 거예요. 주부, 대학생, 회사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포스팅 알바 제안드립니다.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사진과 원고를 복분만 해주면 되는 간단 업무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호기심이 강한 제 수강생 중 한 명은 남겨진 번호로 연락을 해봤는데요. 사진과 글을 복분만 하면 준다는 금액은 건당 무려 4만원이었습니다. 혹시 사기꾼이 아닐까 의심도 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한 건을 해봤는데 웬걸 다음날 진짜 4만원이 들어왔어요. 며칠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 하루에 3건씩 하게 됐습니다. 복붙에 걸린 시간은 총 5분, 알바비는 12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어도 되나 싶은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죠. 이야기를 들은 주변 친구들은 본인들도 하면 안 되냐며 졸랐습니다. 그러나 문의를 해보니 예전에 만들어진 블로그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던 시간이 계속되던 어느 날 글 하나를 쓰고는 블로그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글을 써도 더 이상 내 포스팅이 네이버에서 전혀 검색되지 않는 것, 이것을 저품질이라고 하는데요. 한 개당 최소 4만원 이상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글을 썼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뒤쪽에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란 수강생분은 혼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그 이후 저를 찾아왔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블로그를 초기화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가 쓰면 안 된다는 글을 써서 페널티를 받고 초기화를 하거나 글을 삭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글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기록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습해볼 기회조차 없어지게 되죠. 앞서 본 수강생 블로그의 경우 최적화 블로그로 추정되고 1년 빌려주는데 최소 10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대한 다른 여러가지 기술들은 몰라도 속도가 늦어질 뿐 치명적인 문제는 없지만 네이버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저품질에 대한 것은 모르면 한순간에 쌓아온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블로그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블로그를 하고는 있지만 불안한 분들, 심지어는 블로그를 잘하고 있는 분들까지도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 현상을 흔히 저품질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제 시작하는 초보에서부터 지수가 높은 블로거들까지도 저품질을 겪고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음란, 마약, 도박, 불법 의료 등을 홍보하면 한 번에 내 블로그가 날아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저품질 점수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날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앞서 본 수강생 블로그가 갑자기 날아간 이유는 눈썹 문신에 대한 포스팅 때문이었는데요.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눈썹 문신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의료 홍보가 되어 저품질이 걸리게 된 겁니다. 이와는 달리 자신도 모르게 네이버가 싫어하는 글이 점점 쌓이다가 저품질이 된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10년이 넘게 글 1000개를 써오셨지만 이미 포스팅 누락을 넘어 블로그 자체가 저품질 상태라 1000개의 글들이 전혀 노출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명백했는데요.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혹시 내 블로그도 저품질이 아닌지 불안하시죠? 궁금하신 분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오셔서 공지사항에 있는 저품질 진단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급하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려 볼게요. 네이버 검색창에 내가 쓴 글의 제목을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고 양옆에 쌍따옴표를 붙여서 엔터를 쳐줍니다. 내 글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해당 글은 누락된 것이고 저품질 확률이 높겠죠. 검색이 되고 있다면 다행이에요. 지금부터 얘기해드릴 나도 모르게 내 블로그를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들만 주의해서 꾸준히 글을 써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블로그를 실패 없이 안전하게 키우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구독. 저품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지금부터 얘기할 3가지만큼은 꼭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품질 블로그인 줄 모르고 10년간 글 1000개를 썼던 분의 사례인데요. 바로 제목에 같은 키워드로 매일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실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잠실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노출시키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잠실 맛집, 나만 알고 싶은 데이트 코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더니 네이버 상위에 노출이 된 거죠.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서 다음 날에도 송파 오면 꼭 들르는 잠실 맛집 소개합니다 라는 글을 쓰게 되죠. 또 노출이 됩니다. 이번에는 제주도 여행 가서도 생각나던 잠실 맛집이라는 제목을 쓰고 내용은 제주도 여행에 대해 소개하다가 마지막에 식당 홍보를 합니다. 또 노출이 되죠. 블로그 글 쓰는 게 너무 행복해질 겁니다. 매일매일 글을 쓰다가 어느 날 네이버에 전혀 검색이 되지 않는데 이유가 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종종 일어나는 저품질 상황 중 하나입니다. 완전 초보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 알고 활용해 보려고
열심히 글을 쓰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사례죠. 그래서 블로그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소 3가지는 깨달아야 돼요. 1. 과도하게 키워드를 반복하는 것은 스팸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같은 키워드로 글을 쓴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것은 네이버가 아주 싫어합니다. 반드시 제목에 맞는 내용, 내용에 맞는 제목을 써주세요. 3. 블로그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노출되는 전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블로그를 좋아하는 이웃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꼭 알고리즘이 아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매번 홍보성 짙은 글만 다양성 없이 반복한다면 내 블로그에 재방문할 이웃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이버 알고리즘도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모니터 앞에서 내 글을 읽는 건 로봇이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이미지 사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고수들도 꽤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라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색이 많이 포함된 이미지를 사용하면 음란성으로 오인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은 이미지에서 노출된 피부의 면적과 톤을 분석해요. 특정 기준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성인물로 분류될 수 있죠. 피부 관리나 의료 관련 컨텐츠뿐만 아니라 패션에서 수영복이나 속옷을 다루는 경우, 요가나 피트니스에서 운동복 입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능한 살이 많이 나오는 전신 사진보다는 살이 최대한 적게 나오는 부분 사진을 사용해주세요. 피부톤을 조절하거나 밝기를 조절해주셔도 좋습니다. 옷이나 소품 등으로 노출을 최소화해주는 것도 좋겠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지 안에 번호를 넣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 연락처뿐만 아니라 사업자 번호, 병원이나 식당의 전화번호 등 모든 종류의 번호에 해당됩니다. 네이버는 이를 직접적인 광고나 스팸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특히 부동산, 구인구직, 중고거래 관련 글을 쓴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간판이 찍힌 가게 사진에서도 전화번호가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화번호를 꼭 쓰고 싶다면 네이버 지도로 대체하는 것도 꿀팁 중 하나입니다. 부득이하게 번호가 포함된 이미지를 써야 된다면 번호를 지우거나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대부분 한 번쯤은 해봤을 실수인데요. 유사한 이미지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남의 사진을 가져와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글에 있는 내 사진을 다시 쓰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똑같은 이미지를 여러 번 쓰는 것만 피하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쉽겠죠. 그러나 비슷한 구도나 내용의 사진을 자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 블로그에서 대부분의 음식 사진을 비슷한 각도로 비슷한 접시에 담아 찍는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다양성과 독창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컨텐츠도 싫어하거든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촬영할 때는 다양한 각도와 배경, 소품들을 활용해 주시고요. 그러나 모든 사진을 매번 직접 촬영하는 건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땐 이미지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같은 사진이라도 다르게 변형해 보세요. 명도, 채도 등도 다르게 해보고 자르기나 모자이크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독. 그런데 여러분, 키워드에도 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보성 키워드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키워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내 블로그를 저품질로 만드는 3번째 실수는 바로 광고성 키워드만 사용하는 겁니다. 뭐든 네이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쉬워요.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니까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야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고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오래 머물 거니까요. 그런데 검색할 때마다 정보인 척하는 광고들만 나온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네이버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기존 사용자들도 점점 떠나갈 겁니다. 실제로 네이버를 오랫동안 이용해본 분이라면 2010년대에 네이버가 광고로 도배됐던 시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대신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죠. 이때 네이버는 시스템의 많은 부분을 개선했는데 그중 하나가 광고성 컨텐츠에 대한 검색 노출을 제한하고 품질 높은 정보성 컨텐츠에는 좋은 점수를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컨텐츠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 중 하나는 바로 키워드입니다. 김사로님,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성 키워드는 뭐고 광고성 키워드는 뭘까요? 예시를 한번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강남 피부과 추천, 강릉 펜션 예약, 아이폰 할인, 감기 예방법, 비타민 영양제. 잠시 화면을 멈추고 정보성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정보성 키워드는 감기 예방법, 나머지는 광고성 키워드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영어 공부 팁, 파리 여행 준비물, 주식 투자 앱 추천, 요가 초보 루틴, 목에 좋은 차 3가지. 화면을 잠시 멈추고 광고성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광고성 키워드는 주식 투자 앱 추천이고 나머지는 정보성 키워드가 될 겁니다. 구독.
그렇다고 네이버가 광고성 콘텐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과하면 제재를 받는 거죠. 그래서 때론 정보성 컨텐츠 안에 광고를 녹이는 스킬도 필요합니다. 감기 예방법을 주제로 글을 쓰면서 비타민 영양제에 대한 정보를 일부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헤어 관리 팁 5가지에 대해 쓰면서 청담동 헤어샵을 추천할 수도 있죠.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한 글 중간에 주식 투자 앱에 대해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김사로님, 저는 그동안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몰랐어요. 이미 저품질이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블로그 상태나 쌓여있는 저품질 글의 개수, 저품질 원인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케바케입니다. 그러나 지수가 높은 블로그가 아니고 저품질 글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면 새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에도 살리는 것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다음 사항들을 꼭 지켜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1. 먼저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체크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주세요. 2. 이때 그 원인이 정확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변경을 하는 것은 독이 됩니다. 반드시 하루에 하나에서 2개씩만 해주세요. 3. 잘못된 글이 오랜 기간 쌓여 있었다면 그걸 정상화하는데도 오래 걸리는 것도 당연하겠죠? 잘못된 글을 수정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글을 더 많이 써주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저품질은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돈 되는 블로그 비밀 공유방에서도 저품질 블로그인 줄 모르고 열심히 글을 쓰시는 사례들을 꽤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제작하게 됐는데요. 블로그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하고는 있지만 불안했던 분들, 이미 잘하고 있는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 블로그를 망치지 않고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제목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매일 반복해서 사용하지 말고 최소 한 달 정도의 텀을 둘 것. 두 번째, 살색 이미지 사용, 이미지 안에 번호 넣기, 유사한 이미지 사용하지 말 것. 그러나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되는 경우 각각의 해결 방법도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생각나지 않는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광고성 키워드보다 정보성 키워드의 비중을 높일 것. 광고를 해야 된다면 정보성 컨텐츠의 녹이기였습니다. 만약 이미 저품질에 걸렸다면 새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만 꼭 살리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까지도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잊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사람과 로봇의 마음을 사로잡는 파워풀한 블로그로 잘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아직 정보성 키워드 찾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